제가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까요? 그 사람의 다정한 미소와 따뜻한 말들이 전부 제 것을 빼앗기 위한 가면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 저는 그저 외로움에 목말랐던 바보 같은 여자였습니다. 5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제게 남은 것은 텅 빈 집과 공허한 시간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찾아와도 그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엄마 이제 좀 쉬세요라고 말했지만 저는 쉴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살아있음을 느끼는 사람에게 그런 조언은 오히려 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복지관 합창단에 다니면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목소리를 내어 노래를 부르는 일이 좋았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만큼은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오르다 잠시 휘청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제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고개를 들자 환하게 웃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사람, 이선우 씨였습니다. 제게 새로운 행복을 선물해 줄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을 저는 그렇게 처음 만났습니다. 그날 계단에서 처음 만난 이후로 선우 씨는 제게 매일매일 특별한 사람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침이면 제게 안부 문자를 보내고 오후에는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척 커피 한 잔을 권했습니다. 저는 평생 남편에게서도 받아본 적 없는 다정함에 마치 소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마음이 간지러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 저희가 처음으로 단둘이 영화를 보러 갔던 날입니다. 자식들을 키우고 남편과 함께 지내는 동안 저는 영화관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영화를 봐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제게 선우 씨는 젊은이들이 본다는 로맨스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영화관에 앉아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보는 내내 제 옆에 앉은 선우 씨의 존재가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가 여자로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선우 씨는 저를 위해 많은 것을 해주었습니다. 제 집에 오래된 전등이 깜빡거리자 며칠 뒤 새 전등을 사와 직접 갈아주었습니다. 혼자 끙끙대며 버려야 했던 무거운 화분을 선우 씨가 번쩍 들어 옮겨주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들러보지 못했던 작은 일들을 선우 씨는 먼저 와서 챙겨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의지하는 것이 익숙해졌고 그의 배려와 따뜻함이 제 삶의 전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합창단 사람들도 저희 둘의 관계를 보며 두 분 참 잘 어울리신다. 정숙 씨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에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마음에 피어난 이 기쁨이 온 세상에 알려져도 좋을 만큼 저는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와 함께 식사를 하던 선우 씨가 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제게는 큰 행복입니다. 남은 인생 정숙 씨의 옆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가슴 속에 오랫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금 흐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선우 씨의 존재를 말하자 처음에는 엄마가 행복하시다면 저희도 좋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선우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식들의 걱정은 점점 의심으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아들은 선우 씨의 나이와 직업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며 그의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이 정말 저희 아빠랑 동갑이라고요?
하는 일도 왜 그렇게 모호해요? 엄마가 번 돈 노리고 접근한 것 같다고요. 저는 자식들의 말이 너무나도 서운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언제나 짐이 되지 않으려 노력했고, 혹시나 누가 될까 늘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제 행복을 찾아보려 하는데 저를 막아서는 것 같아 섭섭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위해 산 인생은 그럼 뭐였냐고요. 제 삶에 비로소 찾아온 빛을 자식들은 인정해주지 않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의심을 비웃듯 선우 씨에게 더 의지했습니다. 자식들과의 갈등이 커질수록 선우 씨는 제게 더 큰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선우 씨가 저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마이너스. 선우 씨와 저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의 의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갔습니다. 제가 선우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자식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잠시라도 전화를 받지 못하면 엄마 혹시 그 아저씨랑 같이 있어요? 라고 묻는 그들의 목소리에는 이미 불안과 불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태도에 상처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들키지 않으려 선우 씨와의 만남을 더 은밀하게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치 사춘기 시절의 비밀 연애처럼 스릴과 함께 선우 씨와의 관계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을 함께 하자며 찾아온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선우 씨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미 흥분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손에는 여러 장의 종이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서류들을 제 앞에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사람 써서 그 아저씨 뒷조사 좀 해봤어요. 아저씨가 엄마한테 거짓말했다고요. 아들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선우 씨를 깎아내렸습니다. 아들이 내민 서류에는 선우 씨의 과거 행적과 재산 기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선우 씨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들과는 다른 내용들이었습니다. 선우 씨는 예전에 중소기업을 운영했다고 했지만 서류에는 그가 잠시 재직했던 직원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홀로 남았다고 했지만 서류에는 오래전부터 연락이 끊긴 형제가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큰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분명 선우 씨가 제게 말해주지 않은 부분들이었습니다. 서류에 적힌 내용들은 마치 촘촘하게 짜여진 거미줄처럼 저와 선우 씨의 관계를 옥죄어 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눈앞의 서류들은 분명 선우 씨가 저에게 숨긴 것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식들이 저의 행복을 짓밟기 위해 한 사람의 사생활을 몰래 캐고 다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배신감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들은 벌써 범죄자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런 태도가 저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이제 와서 저의 인생을 재단하고 통제하려 드는 것 같아 분통이 터졌습니다.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서류들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런 짓을 할 수 있니?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식으로 남을 의심하며 살라고 가르쳤니? 선우 씨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그럴 리 없어. 설령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너희들이 아빠 돌아가시고 나 외롭다고 할 때 누가 내 옆에 있었니? 선우 씨는 내가 아플 때도 외로워할 때도 항상 내 옆에 있어줬어.
너희들은 대체 뭘 했는데? 아들은 제 예상치 못한 분노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엄마, 저희는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요. 저희가 왜 이래요? 다 엄마를 위해서죠. 라고 말했지만 그의 말은 이미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의 단호한 태도에 아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도대체 그 아저씨의 뭐가 그렇게 좋으신 거예요? 저희는요, 저희는 엄마한테 뭐예요? 그의 물음에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우 씨를 향한 제 마음은 너무나 커져 있었습니다. 선우 씨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저는 아들에게 다시는 이런 식으로 선우 씨를 의심하지 말라고 말하며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아들은 분에 찬 얼굴로 현관문을 나섰고 쾅 닫히는 문소리는 제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식들과의 갈등 때문에 잠 못 이루면서도 선우 씨에게만 의지하게 되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선우 씨만이 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자식들의 경고는 제게 위협이 아닌 오히려 선우 씨와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복수라도 하듯 선우 씨와의 관계를 더 자랑스럽게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졌습니다. 이 행복을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이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아들과의 대판 싸움 후 저는 선우 씨에게 더 깊이 의지했습니다. 아들이 찾아와 저에게 했던 모진 말들을 선우 씨에게 털어놓자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정숙 씨, 괜찮습니다. 제가 옆에 있습니다. 자식들은 아직 저희의 진심을 몰라주는 것 뿐입니다. 그의 위로 한마디가 제게는 천군만마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의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우 씨를 직접 찾아가 경고했습니다. 제가 없는 자리에서 두 남자가 마주 앉아 서로에게 날 선말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선우 씨에게 엄마한테서 떨어지라고 소리쳤고 선우 씨는 내가 정숙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왜 그걸 믿어주지 못하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저의 연애에 개입해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직접 찾아가 협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아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소리쳤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있을 때도 이런 행복은 못 느꼈어. 내가 이 나이에 겨우 찾아온 내 행복을 왜 너희들이 망치려 드는 거야? 그 말은 제 가슴을 찢는 듯 아프게 울렸지만 이미 뱉어진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렇게 저희 가족은 깊은 골이 패였습니다. 자식들과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저는 오히려 선우 씨와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선우 씨만이 저를 이해하고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제가 아들 때문에 힘들어할 때마다 저를 데리고 여행을 떠나거나 맛있는 음식을 사주며 제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는 저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완벽한 안식처였습니다. 어느 날 선우 씨는 제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숙 씨, 자꾸만 자식들과 힘든 일을 겪게 하는 것 같아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차라리 저희 둘이서 조용히 결혼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건 어떨까요? 정숙 씨는 이제 온전히 정숙 씨만의 인생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그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결혼이라는 단어는 저에게 너무나 큰 무게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과의 갈등에 지쳐있던 저는 이 상황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선우 씨와 함께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둘이서 결혼해요. 이제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할 거예요. 이것이 저의 가장 큰 실수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의 반대를 뿌리치고 내린 저의 결정이 그토록 무섭고 잔인한 함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의심의 조각들을 외면한 채 저는 그저 선우 씨와의 행복한 미래만을 꿈꾸었습니다. 아들과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저는 선우 씨에게 더 단단히 마음을 닫았습니다. 자식들은 저의 행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틀 안에 저를 가두려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비난과 의심이 저의 마음속에 선우 씨를 향한 사랑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반항심처럼 말입니다. 선우 씨가 제게 청혼을 한 날 저는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모든 문제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식들을 모두 집으로 불렀습니다. 거실의 정막을 깨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엄마 결혼한다. 제 말에 아들과 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잠시의 정적이 흐른 뒤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저씨랑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제가 선우 씨에게 홀려 이성을 잃었다며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 저희가 뒷조사해서 알아냈잖아요. 엄마 돈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요. 제발 그 결혼 멈추세요, 엄마. 저희는 아빠가 남겨준 재산, 그리고 엄마 인생이 망가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딸은 제 팔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아니라고 해주세요. 저희 무서워요. 저희가 엄마를 지켜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너희는 엄마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정작 엄마가 행복할 때는 왜 항상 반대만 하니? 너희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지는 못했어. 선우 씨는 나를 온전히 여자로 봐줘. 내가 너희들 아버지한테 헌신하며 살았을 때 단 한 번이라도 나에게 이런 따뜻한 눈빛을 준 적 있었니? 없었단다. 나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어. 너희들이 반대할수록 내 마음은 더 확고해질 뿐이야. 그 말은 제 가슴을 찢는 듯 아프게 울렸지만 이미 뱉어진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미쳤다며 제발 그 남자와 헤어져 달라고 무릎까지 꿇고 빌었습니다. 딸은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물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 눈물이 저를 향한 걱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 행복을 방해하는 방해물로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자식들은 제게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저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이 많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남겨준 집과 약간의 예금은 있었습니다. 선우 씨는 제게 정숙 씨, 당신의 재산은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정숙 씨의 보호자가 될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모든 것을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식들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를 보고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저를 편하게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선우 씨는 변호사를 통해 상속 재산을 제 명의로 완전히 정리하는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이걸 정리해야 나중에 자식들과의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의 말에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상속받은 집 명의를 변경하고 예금 통장의 관리 권한을 넘기는 서류들을 가져왔습니다. 정숙 씨, 당신의 모든 것을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만 하시면 이제 아무도 정숙 씨의 것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은 제게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저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가 선우 씨를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자식들에게 복수하려는 마음도 조금은 있었을 것입니다. 봐라, 너희들이 의심했던 사람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지켜준다. 나는 이제 너희들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그런 비뚤어진 마음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덫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그저 그 순간의 안도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모아준 돈으로 산 가구와 가전제품들,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던 자리에는 선우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 놓였습니다. 제 삶의 모든 것이 선우 씨를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자식들의 전화가 끊긴 자리에는 선우 씨의 다정한 목소리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당신은 나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느낌이 저를 너무나도 행복하게 했습니다. 자식들의 마음을 다치게 했지만 그 선택에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도 이제는 저만의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저의 행복이라고 믿었던 그 달콤한 순간들이 사실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대한 폭풍의 전야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 폭풍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반복해서 글자 수를 제대로 맞추지 못해 실망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금 바로 6. 심화 갈등이 대본을 요청하신 사천자에 맞춰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정숙 씨의 감정적 혼란과 자식들의 절박함, 그리고 선우 씨의 교묘한 거짓말을 더욱 상세하게 묘사하여 분량을 채우겠습니다. 6. 심화 갈등이 사천자. 자식들과의 연락이 끊긴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선우 씨와의 결혼 준비에만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자식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이해해 줄 겁니다라며 저를 안심시켰고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은 저를 향한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결혼을 강행할 것을 알고 더 강력한 증거와 법적인 수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집으로 변호사와 함께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피곤함과 분노로 상기되어 있었고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냉정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님, 저희는 따님과 아드님의 의뢰를 받아왔습니다. 이 서류에는 여사님의 상속 재산과 관련한 법률적 조치들이 담겨 있습니다. 가족분들은 여사님께서 현재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하여 후견인 지정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결혼을 강행하신다면 저희는 이 절차를 즉시 진행할 것입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법적으로 성인이 아닌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엄마에게 이럴 수 있니? 내가 치매라도 걸렸단 말이니? 이 모든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받게 될 벌인 거니? 아들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엄마는 정말 모르시겠어요? 그 아저씨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이 결혼은 안 됩니다. 그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저는 그저 자식들이 저를 가두려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로부터 다시 충격적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저씨한테 숨겨진 딸이 있었어요. 20년 전부터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저희가 어렵게 찾아냈어요. 그 아저씨가 매달 돈을 붙이고 있던 통장 내역도 전부 찾았어요. 딸의 이름은 이수진, 올해 25살이라고 해요. 엄마, 그 사람은 처음부터 엄마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예요. 이제라도 저희 말을 좀 믿어주세요. 아들의 말은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선우 씨는 달랐습니다. 저는 선우 씨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 씨, 미안합니다. 제게 숨겨둔 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혼한 후로 그 아이의 엄마가 재혼하면서 제게는 없는 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양육비를 붙여주는 것 외에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부성애 때문에 차마 그 아이의 존재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못한 겁니다. 그 아이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보내주기 위해 제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자식들이 오해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정숙 씨를 사랑합니다. 저는 정숙 씨와의 미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숨긴 것은 정숙 씨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우 씨의 말을 듣자 저는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딸을 위해 혼자 열심히 살아온 남자였구나. 그의 진심을 믿고 싶었습니다. 선우 씨는 제게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품에 안기자 아들, 딸의 차가운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아들아, 선우 씨에게 숨겨둔 딸이 있는 것은 맞지만 다 이유가 있었단다. 너희들이 아빠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처럼 선우 씨도 이해해주지 않는구나. 더 이상 너희들의 말을 믿지 않겠다. 내 결혼,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든 막지 못할 거야. 저는 자식들과의 모든 연락을 끊고 선우 씨만을 믿으며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제 마음 한구석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선우 씨가 없는 밤이면 자식들의 걱정 가득한 목소리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의심이 고개를 들 때마다 저는 선우 씨가 제게 해준 다정한 말들을 떠올리며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는 제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저는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눈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믿었던 그 시간이 저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파멸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날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가까운 합창단 식구들과 지인들, 몇몇 친지들이 모여 식사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60대 중반의 쭈글쭈글한 할머니가 아닌 행복에 들뜬 새색시 같았습니다. 선우 씨는 제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라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불안과 의심을 모두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정말 행복해지는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자식들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빈자리를 애써 외면하며 선우 씨의 손을 잡고 테이블을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박수와 함께 축복을 건넸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다 괜찮아. 이제부터 선우 씨가 내 가족이야.
저는 그렇게 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모두가 건배를 마치고 선우 씨가 제 손을 잡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의 영원한 동반자 김정숙 씨를 소개하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문이 활짝 열리며 낯선 여자와 젊은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여보,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모든 시선이 그 여자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여자의 옆에는 선우 씨의 딸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 이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우 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자는 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아줌마, 이 남자 내 남편이에요. 여자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고 그 옆에 딸은 눈물을 쏟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사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혼란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지나쳐 선우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선우 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한테 한 약속은 다 뭐였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고. 선우 씨는 저에게 아닙니다. 정숙 씨, 오해입니다라며 제게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니, 이건 오해가 아닐 거야. 자식들의 말이, 아들의 눈물이 모두 진실이었어. 내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피로 연장 한 구석에서 아들이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엄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저씨는 사기꾼이라고요. 저희가 다 증거를 찾아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저를 향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저의 행복을 망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저의 인생을 지키려 했던 것이라는 것을. 저의 눈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흐릿한 시야 속에서 선우 씨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향해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마치 먹잇감을 놓친 사냥꾼처럼 차갑고 무서웠습니다. 저는 제가 덫에 걸렸다는 것을, 그 덫을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감정은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한없는 후회였습니다. 왜 나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을까? 왜 나의 행복만을 위해 그들을 외면했을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 저는 서서히 정신을 잃어갔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낯선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아들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피로 연장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선우 씨는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제가 알던 다정했던 선우 씨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공허했습니다.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희가 옆에 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하지만 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선우 씨가 제게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직접 들어야 했습니다.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취조실 유리창 너머로 앉아 있는 선우 씨를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당황한 기색이 없었고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형사에게 부탁해 선우 씨와 단둘이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선우 씨 사이에 놓인 차가운 테이블은 마치 저희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왜 그랬어요? 우리 사이에 사랑은 정말 없었던 건가요? 선우 씨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랑이요? 사랑 같은 감정 노름은 제가 당신에게 쓸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남편이 기억나십니까? 그의 말에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당신 남편 김 사장 말입니다. 20년 전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를 한순간에 뺏어간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제 아내는 병들었고 제 딸은 저를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당신 남편은 저에게 모든 것을 앗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네, 복수였습니다. 당신 남편이 제게 그랬던 것처럼 저도 당신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 자식들과의 믿음, 그리고 당신의 전 재산을요. 당신은 제 복수를 위한 완벽한 도구였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내내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순간들이, 저의 행복이라고 착각했던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가 남편을 잃고 힘들었을 때 저를 위로했던 그의 따뜻한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픔을 이용해 저를 조종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제 돈을 가로채려고 했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사랑을 가장한 복수가 가장 잔인한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혼자서 외롭게 살았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외로움은 저에게 기회였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저는 그 믿음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결국 스스로 저의 함정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선우 씨의 마지막 말이 제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제가 믿고 의지했던 그 남자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들은 비수가 되어 저에게 날아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했는지, 그리고 제 자식들이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행복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결국 제가 지키려 했던 것은 가짜였고 제가 외면했던 것이 진짜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모든 진실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허망하고 공허할 뿐이었습니다. 선우 씨는 결국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진짜 아내는 선우 씨가 저와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에게 접근해 재산을 가로채는 상습적인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제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은 그의 계획된 범죄 시나리오의 일부였습니다. 그가 저를 위해 부려왔던 모든 다정함과 친절이 저의 마음을 얻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저는 걷잡을 수 없는 허무함에 빠졌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내내 저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아들과 딸의 간절한 경고를 외면하고 그들의 진심을 오해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 속에서 저를 일으켜 세운 것은 바로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겪었을 마음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그들의 진심을 외면했던 저의 지난 날들이 후회로 밀려왔습니다. 딸은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선우 씨가 제게 주었던 것은 잠시의 달콤한 거짓이었지만 자식들이 제게 주었던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실한 사랑과 믿음이었다는 것을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선우 씨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준 상처는 너무나 깊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저 자신을 용서해야 했습니다. 저의 외로움과 욕심이 이런 비극을 만들었으니까요. 남편이 남겨준 집과 재산은 다시 제 명의로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시간과 망가진 관계, 그리고 마음의 상처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겪고 난 뒤에야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나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언제나 제 옆에 있어주던 가족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우 씨의 사건이 정리된 후 제 삶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따뜻해졌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용서를 구했고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들의 품에 안겼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고 또 얼마나 큰 사랑을 외면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수시로 찾아와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손주 녀석의 재롱을 보며 웃는 일상이 제게는 그 어떤 달콤한 거짓보다 더 소중합니다. 가끔 거실에 놓인 선우 씨와의 사진을 보며 쓴웃음을 짓기도 합니다. 그때는 그가 저의 전부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경험이 저에게는 가장 큰 배움이었다는 것을요. 엄마, 이제 괜찮으시죠? 아들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아. 이제야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 제 인생의 가을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따뜻하고 진실된 사랑으로 가득한 가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은빛 라디오였습니다. 앞으로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